미드 무작정 100번 들으면 들릴까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을 바꾸니까 미드 대사가 귀에 꽂히듯 들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저절로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년 동안 안 들리던 게 이거라니까 한 번에 들리네?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정말 작은 차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영어가 마치 한국어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밴더 그리프트가 진행한 연구에서 외국어 학습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듣기 훈련을 했어요. 한 그룹은 그냥 많이 듣는 연습만 했고, 다른 그룹은 들으면서 핵심 단어를 체크하고 어떤 내용인지 예측하는 전략적인 듣기 훈련을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적으로 훈련한 그룹이 듣기 이해력은 물론 어휘 습득, 심지어 말하기 능력까지에서도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원래 듣기가 약하던 학생일수록 효과가 더 컸어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영어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냥 듣기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꿨습니다. 단순히 흘려듣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일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들어보고 예측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본다고만 해서 수영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영어도 그저 듣기만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듣고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전략적인 듣기가 실력을 키우게 해줍니다. 미드 속의 한 부분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I'm sorry if I was talking too much about work. Sometimes I just get a little overenthusiastic, and I know it's a party.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문장이 다 들리진 않아도 몇 가지의 단어는 들리셨을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정상입니다. 사실 원어민들도 100%다 듣지는 않아요. I'm sorry, talking, work, enthusiastic, party 이런 단어들이 들렸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적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몇 가지의 단어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선명하게 들리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문장의 핵심이죠. 한국어는 음절 중심의 언어입니다. 모든 음절이 거의 일정한 길이로 발음이 되죠. 즉, 문장이 길어질수록 읽는 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영어는 특정 단어에 강세를 주는 강세 중심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내용어, 즉, 정보가 담긴 핵심 단어에 강세를 주고 전치사나 대명사와 같은 기능어에는 빠르게 그리고 약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그 단어들이 문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들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m sorry 들렸죠? 미안하대요. Talking, work, 일 얘기해서 미안하다는 걸까요? party, 파티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유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귀는 자연스럽게 핵심만 듣고 뇌는 문맥을 스스로 메꿔주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듣기의 핵심이에요. 저는 수강생들에게 영어 듣기 연습을 할 때 미드를 가지고 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유추 듣기에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앞의 장면이나 캐릭터의 표정, 말투 등을 통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감정선인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를 정확히 듣지는 못해도 들리는 몇 가지 단어만으로 전체 의미를 유추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억양과 강세 훈련에 탁월합니다. 미드 속에 있는 배우들은 단순히 대사를 읽는 게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담아서 대사를 전달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보다 억양, 리듬, 강세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뉴스나 강연 콘텐츠는 전문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듣고도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안 들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핵심 단어들만 듣고 문맥을 유추했다면 이제는 자막을 켜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 들렸는지 꼭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 단어는 아는데 연결 발음이 되어서 못 들었는지 아니면 강세가 약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는지 이렇게 왜 안 들렸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전략적 듣기의 핵심입니다. 듣기를 단순 노출이 아닌 학습으로 바꿔주는 순간이죠. 이제는 한 문장씩 멈춰서 미미킹을 해보세요. 자막을 보면서 원어민들의 억양, 리듬, 강세까지 따라서 말해보는 훈련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귀로 듣고 소리를 내고 입에 각인시키는 능동적인 연습이에요. 정확하게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문장 전체의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영어 듣기 연습인데 왜 말하기를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듣기와 말하기는 같은 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소리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직접 말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따라 말하면서 소리를 내면 귀가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즉, 말하기 연습이 곧 듣기 실력까지 끌어올려주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요, 문장 전체의 리듬을 익히다 보면 단어를 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에서는 단어 하나하나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말의 흐름 전체, 즉 문장의 리듬, 억양, 멈춤, 강조를 익혀야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원어민처럼 말투를 흉내내는 것이 듣기와 스피킹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긴 문장보다는 짧은 장면,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문장을 듣고 핵심 단어만 뽑아서 문맥을 유추해보고 그 다음 다시 듣고 따라 말해보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 듣기 이제 무작정 많이 듣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략적으로 듣기, 그리고 그 전략의 시작은 미드 한 편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을 바탕으로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듣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귀가 생각보다 빠르게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스피킹은 덤으로 늘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미드 장면을 훈련하는 방법도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